파산관제인 관리 필수적 기관으로 개시결정 내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선임이 된다. 두 가지예요.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이 또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의 실무는 관리인 불선임이 원칙입니다. 현재는 저 말이 뭔가 하면은 관리인 불선임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입니다. 여기에 담기는 함의가 뭔가 하면은 관리인이 될 사람이 회사의 조직법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관계에 보시면은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관련하여 파산 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 재산을 구성한다. 그래서 신득 동시 이제 신득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선고 후에 생긴 재산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산 재산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났는데 나 취직해도 돼요? 나 계시지. 그런 기본적인 임금 채권들 신득 재산으로 보호됩니다. 여기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가 정부 여기 퇴직금을 포함시키는데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위생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그 판례는 뭔가 하면은 파산관제인과 관리인의 제3자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근데 지금 파산관제인의 제3자성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분야가 뭔가 하면은 이제 저축은행들 파산과 관련해 가지고 통정허위 표시 같은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단 말입니다. 이런 금융기관 파산 사건은 예보가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런 파산관제인은 이런 민법 108조 같은 게 문제되는 사안에서 제3자냐 아니면 그 선의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일관된 판례 이론이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악의가 되는 경우는 없죠. 무조건 선이죠. 파산 절차에서는. 근데 이제 저런 법리가 이제 관리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냐가 하는 문제는 좀 있어요. 법인위생 실무책자에는 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되어 있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관리처분권의 이전이라는 것은 결국 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수익자 내지는 전득자가 아니야 라는 판례입니다. 회생결자가 마지막 줄에 회생결자가 개시된 이상 관리인인 자신은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처분권만 이전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전득자가 아니야. 아예 선악을 떠나서 아예 전득자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파산관제인 관리인 다음 페이지 재산과의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90조는 이제 회생 절차에 대한 것이고 482조는 파산 절차에 관한 것인데 선임되고 나면 파산관제인이나 관리인이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90조에 말하는 재산가치라는 건 실사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482조에 말하는 재산가치라는 건 청산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관제인은 청산재무상태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재무상태표는 뭐 금액이 얼마 이런 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청산 손실을 반영한 금액 그게 청산재무상태표입니다.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임대차라는 건 이제 전형적인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회생 절차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회생 절차에서는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이 의제가 됩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이행 의제, 파산 절차에서는 해제 의제입니다. 규정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제인이 이 계약을 이행할지 해지할지 알 수 없으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묻는 겁니다. 이행할래 해지할래. 그때 회생 절차에 관한 119조에서는 이행 선택을 의제하고 파산 절차에 관한 335조 2항에서는 해제를 의제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인 소송의 처리에서 사행위 취소 소송은 뭐 중요한 테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나 똑같습니다. 법률 자체가 똑같아요. 가령 사행위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신보, 기보 이런 보자 들어가는 기관들이 구상금 청구 같은 걸 할 것이고 그것을 피보자 채권으로 삼아가지고 사행위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럼 사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이나 회생재단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파산관대인이나 관리인이 수개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사행위 부분은 수개한다. 그런데 구상금 청구 부분은 수개 대상이 아닙니다. 수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구상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채권의 성격을 따진다면 파산 채권 내지는 회생 채권입니다. 그럼 파산 채권이나 회생 채권 어떻습니까?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 내에서만 행사해야 됩니다. 절차 외적 행사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자기 채권을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이나 권리 변경을 거쳐서 변제를 받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기의 대상 자체는 아니다. 여기 사행위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파산관지인이나 관리인이 수개해서 이후에는 이제 부인권 행사로 청구 취지나 원인을 변경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구상금 청구 소송은 수개의 문제가 아니다. 채권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없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의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이나 관리인이 수개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 같은 경우도 저도 한번 수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채권자가 이제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해가지고 채무자가 엄마한테 집을 넘긴 거예요. 채무자가 엄마한테 집을 넘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 기부 이런 데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등기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럼 그것을 이제 제가 수개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취지의 판례이고요.